1대 국회는 20대 국회와는 다르게 좀 이제 변화를 가져오려면 직능도 교체되고 세대도 교체되고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10월 31일 한국당에서 뭐 인재 영입을 하고 환영식을 했는데 보니까 뭐 혁신의 의지가 과연 있는지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간지남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예, 지금 거구신문이라고 하고 지금 진보 진영이라는 쪽에서 아주 불매운동까지 벌이는 조선일보에서 네. 오늘이 아니죠. 11월 1일자인가요? 신문에 보면은 아주 황교안 대표를 매우 신랄하게 비판했더라고요. 황세모라고.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예, 반문 영남 빼면 한국당이 뭐가 남느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지금 한국당이 뭐 대안도 없는 정당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국당만 지금 대안이 없는 정당이 아니고 저는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민주당도 조국 사태 이후에 이해찬 대표가 물론 반성문 비슷한 것을 발표했습니다만은 의원총회에서 혁신을 이야기한 의원이 3명밖에 없다고 해요.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 중에. 그렇다면 민주당도 할 말 다 한 거죠 지금. 청와대 눈치나 보고 있는 정부 여당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저는 세대의 문제와 더불어 지금 현대 어떤 정당 구조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소위 말하는 86 세대들이 386에서 지금 586까지 거의 20년을 해먹었어요. 오래 해먹었죠. 가장 제가 봤을 때는 민주화 운동의 수혜자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그런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바꿔 이정현 노래. 아니 근데 결국 그냥 안 물러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밑에 세대들이 밀어내야 됩니다. 쟁취를 해야 밀어내십시오. 네. 거의 어떻게 근데 97세대 그리고 X세대들이 그 이하 세대들이 지금 586들을 밀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밀어내요? 나 좀 알려주세요. 제가 며칠 전에 한 이틀 됐습니다. 이은준하고 뭐 막걸리를 한잔 했어요. 이언주 삭발하신? 오, 그래요. 고민이 그분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가 나와서 바른미래당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무소속인데요. 이 이현주의 고민의 그 딜레마를 제가 이제 완전히 다 알았어요. 이분이 뭐냐면은 그 말씀 도중에 편하고 안전한 길은 참 더불어민주당에 그냥 앉아서 그냥 있으면은 뭐 참 공천 보장되고 대우받고 다 되는데 도저히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뛰쳐나왔대요. 그런데 거기가 아니다 싶어서 뛰쳐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또 한심한 거야. 그래서 본인이 갈 데가 없고 갈 생각도 없대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노골적으로 물어봤죠. 자유한국당 왜 합당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근데 자유한국당이 문제가 아니고 보수가 서로 통합이 되거나 합쳐지지 않으면은 정권을 바꾸기가 힘든데 웃기는 것이 본인의 말이 그겁니다. 뭐 막걸리를 한잔 하다 보니까 취기가 돌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막걸리 잘하세요? 궁금하네. 한잔 하고 싶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딜레마가 뭐냐면은 이 사람 때문에 통합을 못 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통합을 부르짖고 있다는 거야. 그것도 나를 버리고 통합이 된다는 게 아니고 내 밑으로 들어오라는 통합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군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보수의 이름 난 사람들이 다 물러나가줘야 진정한 통합이 되는데 전부 다 삿대질 하면서 전부 다 배신자 프레임을 걸면서 통합을 하니까 통합이 됩니까? 그럼 결국은 이번 이 전국도요. 이게 무슨 자유한국당에서 표창을 주고 자기들이 얼마나 코미디 같은 짓을 하기 얼마나 정신을 못 차렸습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심판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이야기 서울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온다 그러대요. 지금 제3의 물결이 뭐 일수가 있다. 아니 지금 20대 국회에 40대 이하 국회의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40대 이하? 있기나 있어요. 있지. 이준석? 이준석이 국회의원 아닙니다. 아니에요? 2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2명 제 이름 명단을 확인 못했습니다만 2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2명 있는데 사실 국회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대의기관입니다. 네.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각 세대를 대표하는 대표들이 다 국회에 보내져야 돼요.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 그 40대 이하의 국민들은 자기들의 연령대의 대표들을 국회에 못 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직량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량별로도 지금 우리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국회에는 세 가지 직종이 지금 주축입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언론과 그다음에 조변에 있는 법조, 또 하나 지금 학계, 교수들 네. 이 세 직종이 가장 지금 많습니다. 네. 그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직종에 각각의 어떤 그 직업적인 장점도 있습니다만 단점도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렇게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판가리를 해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판가리를 하실 때 다양한 직종과 다양한 연령대를 21대 국회로 구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지금 뭐 우리가 21대를 준비하는 공천 개혁 뭐 그 중에서도 이제 뭐 구체화해서 뭐 세대 청년 뭐 또 그 직능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 이제 공천 개혁의 가장 그 왜 공천을 개혁하느냐 뭐 이 이야기는 결국은 많은 지지를 얻는 이제 공감대를 누가 많이 얻느냐 뭐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후보를 내든 또 뭐 정책을 발표하든 어쨌든 공감을 많이 얻는 부분인데 그 공감 얻는 것은 결국은 유권자의 뜻을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권자 뜻이 뭐 먼저 살펴야 되는데 지금 뭐 이제 우리 뭐 이 각 전국 정당에서 하는 이제 공천 개혁 뭐 로드맵들을 보면은 대체로 위에서 뭐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 그냥 찍어서 인재 영입하고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제가 뭐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면 내부에서도 그런 의사결정 혹은 뭐 공론 뭐 또 이 협의 뭐 이런 회의 과정 이런 걸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냥 한국당도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없었다고. 공천 개혁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보면은 공천이니까. 네. 이 개혁이 아니라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조국 사태에 관련해서 수초동 집회나 광화문 집회 20대들이 아무도 없었다지 않습니까? 20대들은 자기들을 대표하는 게 수초동 집회도 아니고 광화문 집회도 아니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어느 쪽에도 가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민주당 정부의 주축을 구성하고 있던 주축 뭐 조국 장관으로 전 장관으로 대표되는 그 86 세대들이 공정과 정의를 사실 그동안 독점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판을 까놓고 보니까 공정하지도 않았고 정의롭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20대들이 분노하는데 네. 그 부분에서 지금 기존 정당들이 한국당이나 뭐 민주당이나 뭐 나머지 정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꼰대짓을 한 거죠 사실은. 네. 우리도 뭐 사실 꼰대 방송을 자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 청년 세대로의 교체 이 부분에서 저도 또 할 말이 있는데 실제 정당이라는 것은 새로운 정치 신인들을 발굴하고 교육하고 키워내야 되는 과정들이 그 프로그램 안에 정당 프로그램 안에 가장 핵심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프로그램 가동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거든요. 얼마 전에 한국당이 뭐 최근에 무슨 프랭카드 붙었던데 예, 뭐 청년만 모집한다고. 청년 아카데미 뭐 이 프로그램을 대구에서 최초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정도니까 미래 세대 어디 가서 뭐 잘 놀고 뭐 또 뭐 어디 뭐 노래 잘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그냥 미래 세대라고 하고 당에 인기 있다고 해서 영입한다. 그 사람들 정치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정치하는 능력을 키워내는 정치적 능력과 소질이 있는 청년들을 발굴하고 키워내는 작업. 이게 없이 그냥 세대 교체다. 이거 좀 이것도 또 이 과장이거나 거짓말이거나 기망일 가능성이 많다. 네. 네. 그 청년들이 보다 저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사실 뭐 청년 정당은 왜 못 만듭니까? 청년 정당 한번 만들어 보든가 뭐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이 데이터로 입증이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여론조사를 20대 국회의 성적표를 연령별로 이렇게 쭉 조사를 했습니다. 연령별로 주소를 쭉 해보니까 잘했다는 게 10% 밑으로 다 떨어집니다. 아까 잘했다가 10%였다고 했잖아요. 다른 거는 10% 이하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0%가 됐냐면은 19에서 29살까지 그 20대가
지지율이 20%나 돼요. 그다음에 30% 그러니까 30%가 10% 되고 20대가 20%나 돼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전체 야당들이 다 문재인 정권이 잘못됐다고 인식은 하지만은 20대들한테 이 보수가 아무런 희망도 못 주는 거예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똑같다는 거 보는 거죠. 네. 자, 제가 볼 때 세대 교체는 비전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비전이 없는 세대 교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과거에 김대중, 김영삼 이 시대를 보면은 그 김대중, 김영삼 이 시대에 그 두 분은 어떤 리더십이냐? 정권을 찾아오겠다는, 정권을 잡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정치인들을 비롯한 세력들이 운집에 있었다고. 네. 그래서 어떠한 고난도 같이 감내를 하면서 같이 나갔다고요. 네. 자, 우리 대구 경북을 한번 봅시다. 대구 경북에서 과연 정권을 되찾겠다고 나선 지도자가 누굴까요? 없습니다. 선수만 많고 나이만 많지 어느 줄에 설까? 어느 줄에 서는 게 내 앞으로 내 보신에 유리한가?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 있는 정치 세력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뭘 볼까요? 다 저 사람이 어느 줄에 서는가 이걸 보고 있어요. 내한테 고난이 겪더라도 이걸 참아내면서 네. 정권을 잡겠다든지 뭘 타도하겠다든지 불의에 한가하겠다든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구심점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역할은 안 하면서 계속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좀 힘들더라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몸을 담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네. 자리를 비켜주는 게 필요하다. 아니 근데 자리를 비켜주는 것도 비켜주는 겁니다만 제가 예전에 오래됐습니다만은 지금 민주당 정권이 질이 밀릴 상태일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권을 잡고 싶으면은 적어도 김대중 정권에서는 동진 정책이라는 정책도 썼습니다. 했는데 자 그런 칼럼에 그런 비슷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쓴다. 비례대표 20석을 전부 영남에 하려라. 그러면 너희들이 달라질 거다. 그리고 비례대표 했는 사람들이 여기 무조건 다음 지역구 출마하도록 만들면은 민주당에 사람이 파워 엘리트들이 갈 거다. 네. 제가 그런 칼럼을 쓰고 나니까 제가 친노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해서 네, 했는데 저는 또 욕을 다시 한번 얻어먹는 제안을 저는 또 하고 싶어요. 뭔가니까 중앙선관위가 네.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면 됩니다. 여성과 청년들한테 제대로 된 비례대표 자리를 안 주는 정당한테는 국고보조금을 깎으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걸 강제하지 않으면은 절대 기존 정당들이 여성이나 청년들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을 겁니다. 네. 네. 그러면은 국고보조 제대로 비례한 만큼 그 청년이나 여성들을 비례대표에 할당하지 못하는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깎으면 됩니다. 저는 20대 국회가 뭐 최악의 국회다라고 얘기할 때 결국 책임은 그런 국회의원을 뽑은 우리 유권자가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또 그것만은 아닌 것이 뭐 그 선별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단 말이죠. 그죠? 그냥 다 무조건 공천에서 거의 임명지시처럼 내려오면 그냥 뽑고 다 어디 누구를 좀 선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아까 조 대표님이 청년들과 또 지역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뭐 우리가 이 주제를 좀 벗어날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해결책 또 뭐 이 혁신 공천과 관련된 목적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달성할 것인가하고 관련해서 보면은 지역에 지역 정당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야 지역 정당이 있어야 지역 내에서 누가 또 누가 능력이 있는지 또 알잖아. 젊은 이런 부분을 젊은 알 정치인들을 뿐만 아니라 키울 수도 있고 키우고 경쟁시키고 네. 뭐 이렇게 가야만 네. 그리고 또 누가 전문가인지 네. 또 알게 되고 저 아까 참 그 이야기를 다시 다음에 또 한번 더 하죠. 그렇죠. 그래, 좀 다음에 한번 하라고 그래. 아까 뭐 법조인 뭐 이야기하니까 좀 조금 예, 찔리는지 뭐 조금 뭐 제가 움찔하는데 보니까 상당히 뭐 비판적인 관점으로
법조인과 교수 이 언론. 사람들을 쳐내야 된다 뭐 이런 언론. 쪽이시던데 네, 언론도 있어요. 들었어요. 네, 아, 네. 예. 언론 천재예요. 저는 타이틀은 뭐 법조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첫 출발지가 국회 법제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거네요. 그래서 네. 저는 뭐 법조인으로 분류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 법조인이라고 다 배제하는 건 아니고 법조인도 그렇죠. 필요한 법조인을 해야 되죠. 네. 고소고발을 하는 법조인을 빼고. 네, 네. 아, 고맙습니다. 오해가 풀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 제가 또 분량이 적은 것 같아서 오늘 한 말씀 또 드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네. 집에 가면요. 네, 적으면 혼나? 네, 우리 집에 가면은 우리 회장님께 혼납니다. 출연했는데 발언 분량이 적다고 밥을 못 먹어요. 밥도 안 주는 거라. 선거구 획정을 할 때도 그런 그게 있고 선거법이 나올 때마다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지금 분권 그다음에 지역 정당 말씀하셨는데 저도 가슴에 맺힌 게 있어요. 뭐냐면요. 지금 이 나라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서울로 집중돼 있어요. 왜 그럽니까? 결국은요. 우리나라 선거 제도가 우리는 그 당이 일원화 체제입니다. 하원 상원이 없고 네. 일원화 체제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구 몇 명당 한 명으로 결정합니다. 네. 의원수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는 아파트 단지 하나에 국회의원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대구 경북의 지방으로 오면요. 지방에 오면은 자 강석호 의원이나 김재원 의원 지역구는 이 국토의 반이에요. 네. 자기 지역구를 하루 만에 차로 돌지도 못해요. 헬기 타고 운동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헬기 타고 다녀야 돼. 그러면 이게 그 국회의원 의원 수가 적다는 것은 예산 배정도 적고 모든 게 적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상원 하원 체제로 양원 체제로 가지 않는다면은 이 문제는 반드시 분권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네. 네. 그 만약에 양원 체제로 갈 수 없다면은 네. 비례대표를 차라리 그런 개념으로 배분을 할 때 지역에 대한 배분을 고려하든지 이런 게 네. 정책으로 대안으로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양당 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답답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서울 살거든 저거는. 네. 예? 네. 그러니까 지방은 죽든지 말든지 서울 살거든. 네. 여기서부터 우리 지방에 있는 사람이 이번 총선에서 정말 낙하산 부대 이제 그만 찍고요. 네. 예? 네. 차라리 내가 원하는 사람 안 되더라도 우리는 확실하게 한번 예. 이 지방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선량들을 뽑자는 주장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 선거해놓고 나서 후회하지 맙시다. 네, 네. 아무튼 이 지역 정당 얘기는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심도 있게 나누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제 이 청년들, 청년층 중심으로 좀 세대 교체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그 낄끼빠빠에서 이 청년들이여 일어나라라는 캠페인을 한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그죠? 지방은요 네, 60 이하가 청년입니다. 제가 분위를 한번 놀러 갔어요. 저분 계시는데 이분이 제일 젊어. 교회를 청년 가봤어요. 회장이구나 그거. 네. 제일 젊은 총각이 나머지. 하여튼 네. 자,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우리 한번 그 힘을 불어넣으면서 이번 주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네, 네. 끼끼 빠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